인육은 과연 무슨 맛일까? 일부 서적에 인육의 맛에 관한 서술이 있지만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중국 북경에서 본의가 아니게 인육을 맛본 사람이 꽤 많았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40대 중반인 봉 씨는 원래 공기업 사내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많은 공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봉 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요리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베테랑 요리사다. 다른 말로 요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몇 개월 고민 끝에 집 앞에 만두 가게를 오픈했다. 봉 씨는 매일 만두 300여 개를 빚는다. 그의 만두소는 육즙이 많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만두피는 발효 스킬 부족으로 딱딱하고 시큼하다는 말을 가끔 들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맛이 좋아 동네 주민과 근처 직장인들이 자주 사 먹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만두를 빚고 찌고 팔면 100위안 정도 번다. 1982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6시쯤 봉 씨의 가게에 첫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초반인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봉 씨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아저씨, 만두 4개 줘요. 봉 씨가 만두를 건네자 그 남자는 만두의 밑부분을 손톱으로 쿡 찔러 육즙과 만두소만 먹었다. 그리고 만두피는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보다 못한 봉 씨가 한마디 했다. 이보게 친구, 낭비하지 말게나. 봉 씨가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만두를 먹던 남자가 화를 냈다. 내가 어떻게 먹던 아저씨가 뭔 상관인데. 이 만두피 딱딱한 거 보소. 산 사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이상하지. 만두를 먹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하네. 잘 들어. 이따가 집에 가서 배탈이 나면 거지 같은 가게 다 박살내겠소. 만두피가 별로인 건 봉 씨도 아는 사실이지만 여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은 처음 들어봤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봉 씨는 머리가 커지는 것 같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나무 주걱을 먹고 있는 남자한테 던졌다. 나무 주걱에 붙어있던 기름과 밀가루가 남자의 옷에 퍼지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남자가 자전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봉 씨는 제일 큰 밀대를 손에 잡았다. 봉 씨가 밀대로 내리치려고 하자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밀대가 남자의 구두부 정중앙을 때렸고 남자는 그대로 꼬꾸라졌다. 휴, 쫄보 같은 새끼. 한 대 맞고 쓰러진 척하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봉 씨는 남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줄 알고 가게 안에 있는 테이블로 옮겼다. 그리고 엎드려 자는 자세를 취하게끔 하고 본인은 장사를 계속했다. 다녀간 아침 손님들도 그 남자가 자는 줄 알고 있었다. 2시간 후 아침 장사가 끝났지만 남자는 계속 자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두 손으로 흔들었는데 남자의 손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 느낌이 안 좋았다. 손으로 다시 한번 윗몸을 만져봤는데 온기가 전혀 없었다. 죽은 게 분명했다. 우발적인 살인이지만 경찰에 체포되면 머리에 총을 맞을 것이 뻔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 아무도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 봉 씨는 시체를 마당으로 황급히 옮겼다. 그리고 담요로 시체를 돌돌 말아 문 뒤에 숨겼다. 모든 것을 다 끝낸 후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인 척 계속 만두를 팔았다. 저녁 때 남자의 자전거를 마당으로 옮기고 가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사악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만두로 만들까? 다 팔고 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어차피 다른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잖아. 봉 씨는 작업실을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자세히 확인한 후 시체를 대형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시체를 몇 개의 큰 덩어리로 잘라냈고 고기와 뼈를 분리했다. 다음 내장으로 기름을 만들었고 남은 찌꺼기와 뼈는 마당 서남쪽에 묻고 큰 항아리를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날 새벽 4시 평소와 같이 일어나 만두소를 만들었다. 기존 방식대로 기름, 소금, 간장, 파, 육수, 잘게 다진 인육으로 만두소 한 대야를 만들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이 맛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처음 먹어본 느끼한 맛이었다. 구역질이 나서 뱉어버리고 돼지기름 한 통과 산초가루 한 사발, 맛술 한 사발을 넣고 다시 먹어봤다. 인육이라기보다는 고품질 돼지고기와 흡사했다.
인육 만두를 팔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불과 3, 4일 만에 인육을 거의 다 써버렸다. 기존 판매량이 300개 좌우였는데 지금은 2배의 판매량이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살이 났을 때의 공포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만두는 하루에 3, 400위안씩 불티나게 팔렸다. 이걸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육을 즐겨 먹네. 봉씨는 만두를 팔면서 앞으로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할지 고민했다. 사실 인육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가 제일 큰 문제다. 이때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알고 보니 며칠 전에 온 솜 타는 부부였다. 솜 타는 일은 보통 외지인들이 하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한 지역의 일을 다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일거리를 찾는다. 부부로 인육만두를 만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봉씨가 눈을 감고 생각했다. 부부는 다음날 솜 타는 도구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이날 부부는 아침부터 밥 먹는 것도 까먹고 정오가 지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자 바로 봉씨의 가게에 왔다. 부부 역시 봉씨의 만두를 자주 사 먹었다. 저녁 8시 우리 집에 다시 오게나. 낡은 이불 2개 있는데 솜 좀 타주게. 만두 좀 남겨줄게. 봉씨가 부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봉씨의 집에 도착했다. 봉씨는 웃는 얼굴로 테이블로 안내했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고차로 이 남자를 대접했다. 눈치 못 챈 남자는 만두를 입에 넣었다. 순간 봉씨는 준비해둔 망치로 남자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단 한 방에 쓰러졌으나 반복적으로 때렸고 두개골에서 뇌수가 흘러나오자 그제야 멈췄다. 망치는 문 뒤에 숨겨두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갔다. 재수씨, 남편이 저녁 내로 일 마치고 내일 올 집에서 출발한다네. 빨리 짐 챙겨서 오게나. 이 여자는 봉씨의 집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문 뒤에 숨어있던 봉씨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두구의 시체가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지난번 경험으로 이번에는 모든 고기를 다 발라내지 않고 시체를 몇 개의 큰 덩어리로 잘랐다. 큰 대야에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간을 한 뒤 커다란 냉동고에 넣었다. 내장은 지난번처럼 기름을 만들었다. 만두소를 만들 때 적정량의 이 기름을 첨가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다. 인육만두 솜씨는 나날이 향상됐다. 다음날 4시, 봉씨는 또 인육만두를 빚기 시작했다. 이 고기들은 한동안은 충분히 쓸 수 있다. 큰 걱정 없이 며칠 동안은 만두소 계량에 몰두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념유에 계피가루, 산초수가 추가되었는데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만두소는 빨갛고 살짝 투명하며 맛깔스럽다. 봉씨는 기존보다 더 빨리 일어나 만두소를 만들었고 매일 한 대야의 만두소를 다 사용하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아버렸다. 만두 장사는 점점 더 잘 됐다. 연속 8일째 손님들이 줄을 서서 만두를 사갔다. 봉씨는 나날이 두꺼워지는 지갑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인육만두 레시피는 어렵게 구했다. 잔인한 살인 행위이고 비도덕적인 장사지만 돈에 눈이 멀었다. 봉씨는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사람을 볼 때는 키가 큰지 작은지, 몸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등 특징만 봤지만 지금은 뚱뚱한가, 고기가 연한가, 병이 없는가 등 고기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금태안경을 쓴 남자가 만두 가게에 왔다. 사장님, 만두가 맛있다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10개만 주세요. 봉씨가 만두를 건네자 이 남자는 돈을 주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봉씨는 개의치 않았다. 이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럼 금태안경을 쓴 남자는 뭐하는 사람일까? 전시성을 가진 이 남자는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20여 년간 많은 환자를 치료한 유명한 의사다. 병원에 환자가 없자 4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다른 의사의 말이 생각나 봉씨의 가게에 들렸다. 옛날 북경 사람들은 여름이면 마당이나 집 앞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기 좋아했다. 집에 돌아온 전씨는 의자를 챙겨 집 앞에 앉았다. 이 유명한 만두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에 손으로 만두를 찢어 만두소를 보았다. 만두소는 걷지만 황색 유막을 띄었다. 보통 돼지고기 만두는 투명한 유막이다.
만두가 상해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입에 넣었다. 전 씨가 입으로 무는 순간 특수한 향이 코와 입안을 진동했다. 돼지고기가 아닌 것 같았고 고기가 연하고 맛있긴 한데 달콤하고 느끼한 맛이 입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무슨 고기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 왜 죽은 사람 냄새 같지? 전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80년대 북경 사람들은 비록 국가에서 사망하면 바로 화상을 하라고 호소했지만 장례식을 엄청나게 중시했다. 그래서 세상을 뜬 사람이 있으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친척 지인을 불러 모으고 무당을 불러 의식을 치르고 생전 사진을 보는 등 각종 화장전 행사를 치렀다. 바르면 이틀, 길면 일주일간 시체를 병원에 방치했다. 그 당시 냉장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체가 썩는 일이 허다했다. 전 씨는 여름이면 거의 매일 이 냄새를 맡는다. 공기 속에 은은한 달콤하고 느끼한 냄새. 이 냄새는 그 누구보다 익숙하다. 이는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나는 특수하고 옅은 냄새로서 보통 사람은 알아채기 어렵다. 만두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 만두 가게에서 어떻게 인육을 팔 수 있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꼭 인육이라고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파출소의 경찰 왕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왕씨는 비록 28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경력이 10년 된 나름 유능한 경찰이다. 전 씨는 왕씨를 불러 세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왕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돼지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두가게는 의심받을 가치가 있다. 인육이 아니라 죽은 고양이나 쥐의 고기라도 사람이 먹고 관할 구역의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경찰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왕씨는 퇴근을 마다하고 만두 한 개를 챙겨 다시 자전거를 타고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 소장이 왕씨의 말을 듣고 북경시 공안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과 양씨다. 소장의 말을 들은 양씨는 만두를 갖고 당장 건너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씨의 지시하에 과학수사대에서 밤새 샘플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당류, 지방류, 단백질, 물, 무기염, 핵산 등이 인체 구성물과 일치할 확률은 80%라는 결과가 나왔다. 양씨는 직감적으로 이건 정말 큰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고 20명의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바로 체포회의를 열었다. 7월 16일 아침, 봉씨의 아침 장사는 여느 때보다 잘 됐다. 불과 1시간도 안 돼 100위 이상의 만두를 팔았다. 문제는 인육을 이미 거의 다 써버려서 재고는 이틀치밖에 안 되었다. 교외 지역이나 외진 곳에서 인육을 구하는 게 급선무다. 영경 산악지대에 소형 탄광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쪽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대부분 외진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그중 일부분은 가출한 사람이다. 만약 이곳에서 요리보조를 모집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입고 경로가 될 수 있다. 봉씨는 신문지에 구인 공고를 작성하고 그 지역으로 출발했다. 만두가게 구인, 숙식 제공, 부부 동반 가능, 월급 200위안.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봉씨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몇 명 물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노약자, 남성 동반 취직, 근처 거주자 등. 이때 엄청나게 급해 보이는 한 청년을 발견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나? 저 이름은 대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라고 부릅니다. 일자리 구하고 싶어요. 말투가 어눌하고 멍청해 보였다. 그보다 중요한 건 뚱뚱한 몸이었다. 해질 무렵 봉씨는 선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시간 사법경찰 20명이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 경찰들은 봉씨랑 같이 나타난 낯선 남자가 공범인지 아니면 다음 피해자인지 판단이 서지 않자 밤늦게까지 감시하기로 했다. 봉씨는 선씨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작업실에서 자라고 안내하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1시 선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다.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만두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까? 이때였다.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봉씨가 선씨의 머리를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집안에서 소리가 나자 경찰 2명이 바로 담을 타고 넘어왔다. 작업실 문을 발로 차고 총으로 봉씨의 머리를 겨눴다. 다른 경찰들도 우르르 뛰어들어왔다.
봉 씨가 웃으면서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데려가. 늙은 경찰 양 씨가 명령했다. 현장 조사팀에서 냉동고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다리 하나가 나왔다. 작업실에서 풍기는 달콤하고 느끼한 냄새에 젊은 경찰 몇 명은 구토하기 시작했다. 마당에서 땅을 판 흔적을 발견했고 그 자리를 파보니 찌그러진 두개골 3개와 잔뼈들이 나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주변은 철저한 보안과 함께 엄격히 통제됐다. 신문은 여세 동안 지속됐으며 봉 씨는 단 하루도 잠을 자지 못했다. 지친 봉 씨는 끝내 모든 본명을 시인했고 경과에 대해 진술했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려워 법정 판결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8월의 어느 날 아침, 날아온 총알이 봉 씨의 머리를 관통했다. 인육 만두를 먹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